미국의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미 실무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나온 얘기로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북한은 봉쇄 장벽을 더욱 강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제안한 남북 보건 협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참 북한은 미국이 대선을 하고 정권이 교체를 하면 그때마다 도발을 하면서 대화를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는 전문가들이 바이든 새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런 조언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우선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전략적 무력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차원 또 그 측면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적극성을 띨 것인가. 이 부분은 뭐 현재로서는 북미 관계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의 제일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체로 보면 첫 단추를 꿰는 방식을 전략적인 무력 시위,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자제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과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할, 중국, 일본, 러시아 역할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상당 부분 실권을 이임받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 영어로 버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북미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희망사항이라고 현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출범이 곧 눈앞에 있지만 북한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받자도 지금 꺼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미국의 앞으로의 바이든 정부의 출범 과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시선을 끌 것인가. 과거처럼 전략적인 도발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텀업 방식의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많은 그 도상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북미 정상 간의 직접 대화의 가능성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습니까? 당장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다시 재개할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할 텐데 어떤 계기, 어떤 것들이 어떤 그 절묘한 기회가 될까요? 지금 이제 계기를 보면 현재로서는 크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른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큰 차원에서의 그런 이슈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신정부 출범의 준비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대체로 현 상태의 관리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미국이 던질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하나 그 좋은 카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겁니까? 도쿄올림픽입니다. 내년 7월 23일 날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만약에 도쿄올림픽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를 들어서 뭐 수차례 내년도에 그 3, 4, 5월 달 정도에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이 참가를 굉장히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 도발, 이른바 핵실험 ICBM 발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랄지 이런 것들이 북한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관리를 일본은 하려고 할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한국에게도 많은 부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또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일 걸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상황들을 좀 관리를 우리가 잘 해낸다면 좀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의 안정적 개최, 평화올림픽의 달성을 위해서 미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네. 역시 그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릴지 또는 못 열릴지가 코로나19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그 정리가 안 된다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케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내년 네. 1월 20일 정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1월 중하순에 출범을 하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신의 어떤 대북 라인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네. 북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 그 동북아시아 또 미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들이 지혜를 짜내면서 올림픽을 성취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일이랄지 또는 그 한반도에서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성사된다면 일본을 방문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또는 문재인 대통령 또 스가 또 시진핑 이런 지도자들 간의 만남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역할들을 주변 국가들이 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평화와 대화의 계기로 활용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도쿄 올림픽도 좀 잘 열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WHO 발표를 보면 네네. 북한의 의심 증상자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805명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이제 북한은 그동안 아주 철저하게 그 외부로부터의 문을 예. 닫고 내부는 그 방역 또는 북한 내부에서 확진자 발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사 예. 증상자, 북한에서는 의학적 관심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학적 관심 대상자를 분리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북한 나름의 결과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100%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겠고 다만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그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생명, 인민들의 생명에 모든 것들을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제는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북한의 내부 경제, 주민생활, 인민생활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북한의 고민입니다. 네. 근데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어떤 봉쇄 장벽을 계속 네네. 강화할 거다, 더욱 강화할 거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네네. 지금 또 심지어 그 19일자 그 노동신문을 보면 네네.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고 네네. 우리 자력으로 계속 사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북한이 계속 이렇게 네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장벽을 높이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노동신문 19일자 보도에 지금 뒷부분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네. 국경 밖을 넘보다 자식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려내겠는가. 예. 운명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있다. 이런 아주 그 단호한 지금 입장들을 북한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지금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제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내부 단속에 보다 철저하게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외부적으로 뭔가 문을 여는 것은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그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먼저 움직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선 지켜보고 대신에 어쨌든 버텨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 지금 한편으로 압박 또 한편으로는 설득 이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쨌거나 지금 보건 의료 분야, 방역 분야 이 부분에 계속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네.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네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남북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네네. 머리를 모았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회의를 직접 지금 참석하고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이 이 회의를 직접 참석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네. 회의는 뭐냐면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에 평화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이제 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대체로 이제 실무적 회의를 보통 하는데 통일장관 이인영 장관이 직접 이번에 간 겁니다. 네. 결국 남북한의 이제 방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단 시약이랄지 또는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당히 그 본인의 의지를 매우 명백하게 네. 밝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장관은 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 개발이 되면 북쪽에 네네네. 지원할 의지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백신 지원 이건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백신 지원은 남북관계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국경도 없고 휴전선도 없는 겁니다. 네네. 결국 북측의 코로나19가 만약에 그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이게 남쪽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부분은 남북이 전 따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백신 협력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아마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남북 간의 협력을 우리가 제안했을 때 북측이 저는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른 것은 네. 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백신 부분 또는 치료제 진단시약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뭐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얼마만큼 현명하고 슬기롭게 북측과의 협의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국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 일본, 러시아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교한 협력을 해낸다면 저는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분명한 소재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필요가 없고 우리 내부의 여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 문제만큼 남북 협력의 적극성을 우리가 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19일자 노동신문에도 네네.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을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백신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성격의 맞습니다. 물건이죠. 네. 자, 잠깐 좀 화제를 바꿔서요. 네네. 11월 23일 내일이 연평도 포격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네. 자, 정말 그때 충격이 굉장히 크고 저희 주민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서해의 평화 수역을 조성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뭔가 진전을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이 방법 이걸 좀 풀어낼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도 포격 10년은 뭐 우리에게 또는 네. 뭐 전반적으로 매우 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9.19 군사 합의서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겁니다. 네. 9.19 합의서에 보면은 북측의 초도, 그다음에 남측의 덕적도 이 수역 전체를 완충 수역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포병이나 또 한 포의 사격을 중지시키는 것이 이미 이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고요. 해상 기동 훈련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 사안들만 제대로 진전이 된다면 지금 서해 오도는 평화 수역으로 분명히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합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합의 자체가 지금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준수가 지금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9 합의는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연평도 포격 이전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9.19 합의는 준수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이 네. 문제는 뭐 육상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북관계 차원에서 현재까지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까지 가는 이런 조치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네. 때는 상당한 그 소득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갈구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추를 잘 깨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요. 네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도쿄에 가서 스가를 만났고. 네네. 자, 이걸 보고 일본의 언론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정권의 정부의 출범에 대비해서 의식해서 네.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런 분석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내년도 도쿄올림픽을 만약에 그 코로나19 상황이 잘 정리되면서 개최가 현실화된다면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가면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일 관계 차원에서도 북한 관리도 필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그 갈등 국면들을 가장 쉬운 것부터 구동적인 자세로 풀어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우리가 배합을 해낸다면 현재 한일 관계는 한 단계 그 지금과 같은 상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뭐 보면은 뭐 이낙연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들은 저는 열려 있고 또 스가 정부가 지금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